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5호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영복 교육협력 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 담당관 직무대리 대외협력팀장 장영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 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9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교육협력 담당하실 소관 예산 현액은 4억 9,521만 원으로 이 중 4억 9,4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인 112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사업에 3억 2,441만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교육협력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교육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601만 원을 집행하고 10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 담당과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복 교육협력 담당관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5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정책관 소관 예산액은 1조 423억 1,024만 원이며 이 중 1조 265억 1,538만 원인 98.5%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57억 9,4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와 예비비 144억 5,206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완료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운영비, 여비, 분담금 등으로 3,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교원연구비 70억 4,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율형 사회학교 등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5,271만 원과 교육급여 7,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공립학교 기숙학교 운영비 4억 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복지 모바일 사이트 울산 행복시엠 운영, 교육복지 이음단 운영 등으로 2억 4,7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립의 각급 학교에 운영비로 360억 9,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을 위해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 695억 9,130만 원, 맞춤형 복지비 7억 6,418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금 105억 2,923만 원, 총 808억 8,47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정책 기획관리를 위해 교육계획 수립 등의 사업에 3억 1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기간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에 3,3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직 및 성과관리에 1,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행정개선 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제한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을 위해 1억 1,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관리 등 사업에 총 9억 5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사학기관 관리를 위해 사립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등 총 1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관리 사업으로 BTR 실무사 인건비 1억 8,980만 원과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을 위해 영상교육 지원 사업에 8,250만 원, 투자교육 지원 사업에 4,056만 원, 학교 특별교육 지원 사업에 8억 8,011만 원과 총 10억 3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부서 기본 운영비로 8,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1,147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예비비 137억 9,799만 원은 지급사유비 발생하여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공무원과 계약제 교원 등의 인건비로 7,841억 2,2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산철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승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혜정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임채덕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유혜수 과장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장혜경 과장입니다. 미래교육과 김종덕 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손철수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정우규 과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 현액은 3,297억 2,952만 원으로 이 중에 3,270억 5,133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89만 원을 이월하였고 9억 6,726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비율은 약 0.29%입니다. 교육국 각 과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66억 2,276만 원으로 116억 8,983만 원 집행하였고 666만 원 이월하였으며 2,627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38억 7,284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 및 돌봄 교실 운영에 26억 3,796만 원, 초덤, 돌봄, 전담 등 근로자 인건비에 95억 3,4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60억 3,096만 원으로
259억 8,117만 원 집행하였고 4,9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력 향상 지원에 120억 2,282만 원, 독서 논술 교육 운영 및 학교 도서관 운영에 48억 4,883만 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에 60억 8,20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1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667억 6,245만 원으로 665억 8,944만 원 집행하였고 2,180만 원 이월하였으며 1억 5,121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교과 교실제 운영,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영어 교육 지원 등으로 350억 9,330만 원 집행하였고 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54억 265만 원, 진로 진학 교육 운영에 22억 3,66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특수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29쪽부터 137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386억 951만 원으로 382억 9,617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400만 원 미납 예정이며 3억 933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유아교육 운영에 175억 6,681만 원, 특수교육 운영에 44억 3,962만 원, 특수교육 지원 센터 및 학교 교육 공무직 인건비에 148억 7,91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4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191억 2,170만 원으로 1,186억 8,336만 원 집행하였고 3억 6,759만 원 이월하였으며 7,074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과학, 수학, AI 등 교육과정 운영에 34억 6,316만 원, 직업교육 운영에 162억 101만 원, ICT 활용 교육 지원에 921억 1,4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 건강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446억 9,577만 원으로 440억 3,677만 원 집행하였고 3억 4,883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02만 원 반납 예정이며 3억 413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에 71억 5,507만 원, 각종 체육활동에 100억 6,418만 원, 학교 보건 건강관리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104억 6,235만 원, 교육 공무직 인건비에 72억 4,61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 시민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78억 8,635만 원으로 168억 7,456만 원 집행하였고 9억 5,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5,578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41억 4,300만 원,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해 14억 6,326만 원, 대안교육 운영에 20억 5,7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학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 건에 대해서 지휘 순서에 따라 변순영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여기 저희 그 세입 세출 결산 설명서에 49페이지에 지난 연도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요거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정책관님 여쭤봐야 되나? 여기 보시면은 뭐 일단 총 금액은 뭐
지난 연도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이 한 15억 9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세입으로 다 받았던 거에서 지금 이게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 목에 보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우리 저기 성과 보고서에 뭐죠? 그 대안학교 관련 저 학교로 애들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 운영 집행 잔액 반납금도 이게 뭐 5,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 돌봄 운영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지금 받아가지고 안 쓰면은 고스란히 그냥 날리는 돈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목적 사업비로 이렇게 교부된 사업들은 사업 추진이 그 부진하거나 해서 그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반납을 남은 거는 반납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다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예, 기본적으로 뭐 예산은 편성이 되면 뭐 100%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교육 수료원의 태풍 피해 재난 복구 비용 이런 것도 지금 다 안 쓰고 남았고,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이것도 뭐 남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다 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이게 내려온 돈을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납하는 거는 지금 반납하는 거지만 추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뭐 의지나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희들 뭐 예산 항상 편성할 때마다 추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추계를 하라고 하는데 막 그게 그 사정에 따라서 좀 예측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반납금 받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추경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은 이거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반납금을 발생시켜 가지고 나라에서 내려온 돈을 반납했는데 저희 보고 다시 여기 관련해서 사업할 테니까 추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산을 주세요 했을 때는 좀 저희들한테 신뢰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그런 저희들 부분은, 명심하고 예, 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별히 예, 뭐 쓰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온 거에서 제대로 지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네. 그 우리 특색교육 과정 운영에 네네. 한 1,500 정도 남았다, 그죠? 네네네. 뭐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서로 나눔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뭐 이런데 네네 맞습니다. 요 관련해서 항상 뭐 좀 저희들하고 좀 많이 마찰이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산을 다 쏘고 뭐 이렇게 잘 하다 하고 좀 관련해서 예산을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도 네네. 지금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때 2022년도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남은 예산은 강사비와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이런 쪽은 다 사용을 했고요. 강사분들을 이제 줌 회의나 그리고 강사분들을 직접 모시지 않고 내부 강사들,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비와 여비로 좀 되어 있어서 좀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다른 돈 다 썼는데 이렇게 강사비하고 이 매칭돼서 보통 다 쓰도록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실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전문직도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연찬.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보통 전문직 연찬회를 하면 강사분들 저희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시는데 그런 분들을 하지 않고 그때는 코로나로 외부에서 오시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국장님이나
이렇게 당부사항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강사비가 없고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또 연수협의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연계해서 얘기하면 우리 초등교육과에 초등교원 자격 연수 여비 이런데 여비가 남았다는 건 뭐 안에서 남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남았는데. 한 900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각종 자격 연수, 특히 교장 자격 연수는 한국교원대학에 보내고 그다음에 해외 연수에 대비해서 여비를 좀 충분히 잡았었고 그다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그 교감 교장 대상 또 그 연수 여비가 많이 편성돼서 그다음 전문지 학교 경영자 대상에서 이거는 울산을 떠난 관내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여비를 조금 많이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작년 뭐 중반 초반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 연수가 계획되었던 게 조금 축소가 된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비대면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작년 그 3차 추경 때 5천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도 또 그 이후에 또 연수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좀 그런 게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뭐 얘기도 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 과정에 AI가 지금 대체한다. 뭐 도덕이나 몇 개 과목 빼고는 대체한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제 어떤 AI 어떤 우리가 기존에 있던 티처보다도 이제는 또 더 많은 걸 지금 폭넓게 안고 여러 가지를 상담하면서 인생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같이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 역할이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자체의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원 모든 분들의 역량이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이 돼야 지금 우리가 항상 저희가 또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권 침해 관련 그다음에 또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 또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우리 아동폭력 그리고 이제 학폭까지 모든 게 저는 하나의 일맥상통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과정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미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거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개발을 위해서 우리 특히 교육청에서 많은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수 이런 걸 적극 권장하고 예산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미래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에서 고민하는 그렇게 좀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건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대룡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울산교육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권순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좀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초등교육과네요. 여비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뭐 여비를 다 못 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등교육과나 유아특수교육과나 성격이 같은 여비 있잖아요. 교원 연수 운영 여비는 거의 미비할 정도로 거의 다 썼어요. 코로나 영향이라며 같은 조건에서 아마 중등교육과나 유아특수교육과도 여비가 이게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거든요. 엄청 많이 남은 거죠. 이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 저는 이게 추계나 아니면 그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분명히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집행률이 높은 부분은 초등교육과에서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대령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추계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 정확한 추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예측을 해서 추계가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추계를 해서 그다음에 또 해야 되겠죠. 연수 그 진행도 최대한 진행을 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뭐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따기도 힘들지만 따면
쓰기도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비슷한 과에 비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미집행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페이지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학 재정 지원의 복리 후생비가 있잖아요. 지출 잔액이 한 약 4,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페이지 186페이지 우리 재정복지관가 보면 공립교원 쪽은 복리 후생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남았거든요. 한 약 100억 중에 약 2,800만 원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부서 간 성격이 비슷한 예산이잖아요. 네. 근데 집행 잔액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 또한 정책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사실은 뭐 보는 게 그뭐 아니 우리가 이거 예. 그 예산서만 결산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 좀 맞춤형 복지 사업인데 부탁드릴게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이제 맞춤형 복지 사업은 포인트? 또 맞춤형 복지비 예. 예, 포인트 예. 그 사업인데 공립학교는 재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그렇죠. 하고 있고 예.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으로 그 약간 전문성이 이제 우리는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한 분이 모든 것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뭐 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전년도부터 이 맞춤형 복지비에 출생아에 대한 어떤 그 임신 교직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예비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다 보니까 삭감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을 하고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사실 금액이 뭐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냥 어유 큰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건데 정책관님은 4,500만 원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나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가 지금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거는 변명 중에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임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안이 같은 조건, 같은 발생해야 조건이라고.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관님 예, 같은 조건이에요. 예. 그건 변명이죠. 예,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재정복지과는 없지만 그 재정복지과에서 뭐 전문성이란 부분도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분 다 전문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님은 정책관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 자체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충분히 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한다 하지만 다른 과도 그 부분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러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책관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은 서로 소통을 하던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0페이지 우리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이것도 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거 뭐 말도 못할 금액들이 지금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교육 지원하고 투자재 교육 재원, 그다음에 학교 회계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 밀착형 현안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긴급하게 어떤 학교 현안 사업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인이 많이 없어서 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 예, 맞습니다. 포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현장 밀착형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긴급상 꼭 우리가 긴급이란 표현을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또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만큼 많이 안 돌아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또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제약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유특과네요. 그죠? 여기도 복리 후생비가 약 반 정도 남았습니다. 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남은 이유가 순회교사 수당이 남았다는데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 학급에서 이제 공부하지 않는 통합학급 학생들에게 순회 교육을 지원하는 그 선생님들이 9분 계시는데 10명? 예, 9명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할 때의 이제 수당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9분이 다 갈 걸로 보고 했더니 신청을 받아 보니 그만큼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 적어서 이제 어떤 달은 한 5분, 어떤 달은 한 3분 정도가 가게 되면서 수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정확한 예측, 추계는 못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 년간의 어떤 집행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추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거의 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다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만 지원이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예년에도 사실은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하는데 예측이라는 부분은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좀 과거 의원님 사례들을 말씀대로. 네.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이런 상태로 이어갔을 거라고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산이 얼마 되든 안 되든에 네. 대한 부분보다는 이게 반 정도가 남았다는 거는 네. 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예측을 해서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더 큰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 예산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 주죠. 반 정도밖에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대령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대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결산하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굉장히 뭐 잘못했다고 시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봅시다. 저는 요번에 2022년도 그 결산을 전체적으로 교육국하고 행정국 전체를 한번 보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풀 예산이다. 예산을 한 120% 이상 다 책정을 해서 받아갔다. 풀 예산이다. 방만한 예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집행 잔액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관행이다. 이 두 가지로 저는 결산에 대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100% 예측은 어렵겠지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뭐 과장님은 다 인정하시죠? 요번에 22년도 결산 보면서 그리고 그 정책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까 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던데 정책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내가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고요. 이 결산을 쭉 보면서 그 정책 사업별 결산하고 소관별 세출
결산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그 행정국 빼고 교육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유아 초중등 교육에 거의 0.5%죠. 50억. 일반 교육에 한 26억, 0.6%.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제 과다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에 대한 돈이 묶여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정책에 있어서 제출을 보면은 인건비가 거의 한 34억이 돼요. 요거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행정부와 같이 이렇게 엮어서 돼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2월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5% 이상, 이건 심각한 겁니다. 5%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어제도 제가 행정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육국 소관에도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13.06%, 이게 뭐 수입 자재라고 되어 있던데,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에 이제 한 10억 정도 해서 5.6% 정도가 이렇게 이제 2월 집행 잔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5% 이상을 능가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죠. 아까 그 정책관 부분에서 158억에 가까운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가 138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20억 정도가 이제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 7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오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뭐 어떤 집행 잔액이 있다는 것은 또 사실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금액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도 뭐 신경 써서 이렇게 추계를 하고 또 실제 집행 상반기면 상반기 집행 결과, 1사분기 집행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저도 인정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푸얼 예산을 잡아놓고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우리 교육청이 재원이 좀 우리 시와는 다르게 좀 더 풍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재정교부금이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쓰면서 아무튼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그 결산을 쭉 보면서요, 이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 뭐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추경에 대한 부분과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추경에는 추경답게 올려가지고 뭔가 그 예산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몇 년 사이 지나면서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예산만 열리면은 필요한 예산을 막 올려요. 그 제가 월요일부터 또 제가 교육국에 대해서 추경할 때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을 다 뭐 올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교육국장님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지요.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네. 과거에는 뭐 추경하면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했었는데 또 정부에서 뭐 특교라든지 중간중간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과거처럼 본 예산과 추경을 그 구분하는 명확한 좀 인식이 좀 희미하게 돼 있는 아니 부분이 왜 제가 이런 사실인데. 말씀을 추경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예산을 보면서 집행 그 이월핵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잘 지켜왔거든요.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건 뭐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 예, 이 특별 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검토 의견서에도 나와가 있는데 이게 막 우리 울산교육청에 한정된 문제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상반기는 3, 4월이고 후반기는 그 11월, 12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 교부금을 소진해야 되는 게 기간이 2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이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예산을 올리라 그러면 50일 전에 그걸 갖다가 올려야 되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추경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생기느냐? 그 특별교육금이 내려오면은 전부 다 우리 과장님들 저렇게 바쁘신 분들이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난리를 지기죠. 거기서 더 이제 문제는 뭐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오케이 되면 학교 현장에 돈이 내려가겠죠. 학교는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수장들이 그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예?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교육 예산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의결권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 특별 교부금, 우리 정책관님 특별 교부금 한 100건 정도 되죠? 연. 100억보다 더 됩니다. 현황 아니 100건 넘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100건이 넘는 돈이 다 선입된 예산으로 다 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 교부 시기겠죠, 그죠? 교부 시기를 그 분명히 조정을 해야 돼요. 이 교육청에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 길들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찔끔찔끔 지기 마음에 들면 주는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된다. 교부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감님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뭐 그 답변은 그건 전에 제가 많이 못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성과 보고서 부분도 내가 어제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게 한 뭐 10개 정도 미달성됐는데 우리 교육국에 해당되는 것만 내가 물어봅시다.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성과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국에 요거만 물어봅시다. 학교 복귀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던데 성과 목표명이 평화로운 학교 환경에서 요건 무슨 과죠?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예. 물론 뭐 이게 전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국 소관에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년도에 또 되어 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미인정 결석 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 요래되어 있거든요. 네, 예. 네, 민주시민교육과 정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인정 결석 학생의 학교 복귀율이 2021년에 52.99%였고 2022년에 46.45%로
약 1년 동안 한 6.5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 2년 연속 지금 미달되는 거잖아요. 2년 연속 그죠? 그 목표율에 지금 예, 미달되었습니다. 예.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미달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은 좀 일상 회복에 따라서 해외 미인정 해외 유학 학생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또 늘어났고 그다음에 2022년에 대한교육기관 울산에는 이제 2개 기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좀 인식이 좀 증가돼 가지고 홈스쿨이라든지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좀 복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게 2021년 25%에서 또 2022년에는 20.89로 약 4.11% 낮아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이 연도해가지고 미달성됐으면은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승인지도 마찬가지. 다음 제가 질의드릴 게 승인지인데 승인지 이 부분도 사실 계속적으로 미달되는 부분들이 미달이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냐? 아니 미달되는 부분이 미달됐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연속해서 미달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성과 목표를 잘못 선정했다는 말이잖아요. 네. 아니 1년 해보고 그게 잘못되었으면은 그 성과 목표를 다르게 바꿔야지요. 이걸 왜 자꾸 같이 하냐고요. 2023년에는 성과 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2년 연속 미달이고 사실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1년 해보고 나면 이게 50%대 육박도 안 하고 좀 힘들겠다 그러면은 그 당연히 바꿔야지요. 성과 목표를 바꿔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승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과 목표가 잘못 선정되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이면은 기존에 했던 어떤 성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과장님들께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그 분석되었으면 이렇게 뭐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2023년도에는 성과 지표에서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주 많이 미달이 11개나 미달이 됐는데 한 35%를 차지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11개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초등교육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초등 전문직 연수도 이게 지금 2년 연속. 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녀 교원 수 예, 말씀, 예. 전문직이 아니고 교원 수 말씀. 교원수예요. 교원 한 7대3 정도.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결과가 요거는 이제 전문직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네, 그 신청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전문직 그게 수는 승인지잖아요. 전문직 수는 87명인데 예. 여성 전문직이 40명이고 예. 남성 전문직이 4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예? 네. 그런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빠져나와 전문직으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4년 사이에 전문직이 늘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에 2018년도 이전에는 6명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4년간은 60명이나 돼가 10배가 늘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성비를 따지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7대3으로 돼가 있는 남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작은데도 그렇게 많이 지원해가지고 학교 현상을 갖다가 물론 전문직을 제가 장학사나 장학관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현장이 우선이잖아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소.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지금 계속 여교사가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전문직 선발은 그것도 전형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여성 50% 남성 50%를 뽑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차등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의 선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실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선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성 전문직과 남성 전문직은 거의 한 5대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제 목표치를 그대로 두고 이제 계속 해야 아니 이제 지금 또 저 전문직 연수 부분은 예.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여성 전문직, 남성 전문직의 그 연수 기회는 공정하게 지금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여성 전문직에게 연수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승인지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남녀가 공이 평등하게 그 예산을 이제 받는 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 초등 전문직 연수를 비롯해서 6개가 계속 또 이렇게 2년간 이렇게 이제 미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강대기 위원께서는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우리 울산 교육을 위해서 많은 어떤 세심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대기 위원님께 한 번 더 고맙다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미경입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등교육과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과 자료였습니다. 네, 설명서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진학 시험 및 입학 전형 관리에 1억 4,600 예산이 들어와서 지출이 1억 2,100 정도 되고 명시율로 2,180만 원이 됐는데 2,180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 고입 배정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쯤 학생들이 지원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맡고 그리고 다음에 2월 28일 종료가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1월에서 2월에서 쓴 만큼 이 사업 자체가 올해 끝내고 내년에 또 분리해 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입 이 예정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올해 초에 일선에서 지금 고등학교 입학 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예. 문제점도 많고 시스템 부분에도 문제가 많은 거 이야기 들으셨죠? 예.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정원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일지망만 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먼 곳으로 배정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민원이 전원 소용해가지고 과밀되는 그런 데도 있고 그죠? 과밀 과제도 많고 지금 고입 예정에 대한 어떤 입학 예정 프로그램을 돌리고 시스템을 돌리는데 이 과정이 어떤 배정 관련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물론 의원님의 주 질의가 배정을 하고 나서 천상 지역과 호계 지역의 과밀학급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남구 지역의 사립학교의 인근의 공업학입이나 신정동의 학생들이 그렇고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 배정 관련할 때
일단 단계적으로 그 광 전체의 학군을 묶어가지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로 그 지역을 묶어서 하는 부분, 그 외에 또 근데 이제 전체 지금 학군과 거주 학군, 그다음 학부모들이 예.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잖아요. 예.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는 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예. 많이 노력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 특정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47명 미달된 거 아시죠? 예. 미달 사태가 그래 벌어지고 또 울산에 그 학생 수용하지 못하는 거 외곽으로 튕겨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민원 발생에 있어서 우리 교육의 그 시스템과 배정 관련 지침이 우죽순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은 것도 많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범선화천사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 어떤 전형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닌 분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청회만 하더라도 그 외에 뭐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그 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해서 공청회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색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청회 때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배정에서 공청회와 배정.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잠시 들어와서 배정을 받고 나가는 그런 어떤 것도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지금 진학 시험이나 입학 전형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서고 있고 나름대로 또 어떤 프로그램의 과정 때문에 이율되는 금액이 또 있는데 이 시스템 상의 관리에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초중고 다 이제 무상교육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 의무교육으로 넘어가는데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시 외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태는 피해라는 걸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고급 평준화 배정의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모든 학부형들, 학생들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뭐 어떤 곳은 뭐 41분 미달돼도 뭐 받지 않겠다고 딱 버티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울산 학생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외곽으로 튕겨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시 외곽으로 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고교 평준화 배정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다 만족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꼭 말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2023년 신입생 같은 데는 그 217명이 사실 좀 인문계에서 일단 탈락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약간 외국고등학교에서 일부 미달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그 모집하는 인원을 좀 줄였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이 좀 잘못되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더욱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화고를 추가 모집을 해서 그렇게 나온 인원 중에 한 34명 정도가 사실 울산 내의 학교에 진학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9명 정도는 그 부모님 동의하에 미진학을 했고 한 3명 정도가 타시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수용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배정이라는 자체가 입시를 통해서 과열 경쟁하는 걸 우리가 해소를 하고 평균 학력을 또 이제 증가시키는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학교 시설 어떤 향상 부분 이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또 교육의 질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단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시스템을 잘 돌려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중등 같이 해결된 초중등 교육과 결산 설명서 1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석 교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학 및 그 연구의 현장 중심 장학 지원이라는 이 타이틀로 가지고 지금 수석 교사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 결산서를 지금 158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사업 대상자 남녀가 다 합쳐서 20년도에는 63명 초동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53명, 22년도에는 47명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라는 게. 예, 그리고 중등에는 166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42명, 그 다음에 21년도에 35명, 22년도에 13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 같기도 해요. 그 성인지 결산서 이제 158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초등교사는 성인지 목표에 이제 108.5%가 달성했고 성인지 그 결산서 166페이지 보면은 중등교사는 56% 정도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거 아시고 계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중등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가 아마 2월 말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받아본 결과 이 수석교사의 인원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등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중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나와 있는 2022년은 13명이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는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2021년은 초중을 같이 묶어서 하다가 2022년은 그 별도로 중등과 별도로 하면서 중등도 2022년 자료만 13명이 맞고 2021년과 2020년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거진 유명무실하는 거지. 네. 이게 무슨 수석 교사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157페이지 보니까 초등 수석 교사 그 세출액을 보면 1억을 해가지고 9,100만 원 쓰고 뭐 800만 원 남았고 중등 수석 교사제도 7천만 원에서 10,000원 빼고 다 썼네요. 돈은 다 썼는데 수석 교사 인원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학교로 전출되고 있는 집행 금액은 그냥 높은 편인데 예산은 어떻게 지금 이걸 다 썼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십시오. 예, 수석교사 여기에 나왔던 예산들은 그 별도로 40만 원씩 연구비가 별도로 나가고 그와 같은 그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그 의원님의 말씀하신 중등이 그 약간 프로가 좀 낮은 부분은 저희가 그 2016년 이후에 수석교사를 별도로 사실 선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현재 13명 중에서 남자 수석교사님 8명, 여자 수석교사님 5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참 이 부분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 수석교사제에 이분들이 활동이 물론 어떤 법에 의해서 교육공무원법에서 15년 이상 교육 경력 가진 분에 대해서 뭐 특수교사 중에서 뽑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교육청에서 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류 심사하고 한다. 물론 재임용한다고는 돼 있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 사업의 어떤 평가를 보고 우리가 존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소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어떤 새로운 장학 지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소멸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석 교사가 과연 어떤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사실 오셔가지고 놀고 퇴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석 교사가 과연 얼마만큼 이 사람의 그 피드백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너무너무 반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놔두고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우리가 모든 게 예산을 들이고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은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이 수석 교사의 자질부터 향상시켜서 이 일반 교사들이, 이 수석 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역할이 거진 없어요. 솔직히 자는 분도 있습니다. 저 민은 들어왔거든요. 자고 놀고 있다가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왜 있는지, 이런 분들 때문에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교사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부분이 많이 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른 현장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수석 교사제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석 교사님들이 그 선생님들을 수업을 위한 피드백이라든지 기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석 교사의 역량 강화라든지 기타 그런 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많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물론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나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색만 갖추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소멸이 맞다는 거죠. 물론 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예, 초중등 같이 연구를 해서 의원님이 답변하신 대로 일단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많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방역 부분 외에 물품 부분은 올해 내년 23년도 1학기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학교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 1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올해 새로운 전창수 교육감님의 공약과 맞물려서 학교에 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시죠? 10억이 지금 저희 본청에는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도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금 올해 1년분입니까? 이게 23년도? 네, 각 학교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요거는 23년 예산 때 한번 제가 자세히 짚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인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성영,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영 의원입니다. 저는 유아특수교육학과의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시면은 132페이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에 보면은 행정 보조 인력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던데 이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나이스는 이제 일반 지금 현재 초중고에서는 서고 있는 건데 유치원에서는 지금 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지능형 나이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부분을 유치원도 함께 해서 이제 교무 학사라든지 그 행정이라든지 모두가 다 이 나이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작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행정 보조 인력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이제 그 6, 7, 8, 3개월간은 시범 사업을 하고 9월부터는 이제 모든 공사립 유치원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시범 유치원 사립 5개, 공립은 90% 이상이 하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이 다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번에 저희들 에듀파인 구축할 때도 완전 행정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혼란이 되었다. 이래서 이번
그때 이 나이스 구축할 때도 어떻게 대비를 잘 세우고 있는 건지요? 네, 저희도 이제 그 K 에듀파인 때와 함께 그 사례를 이제 보면서 지금은 이제 사립유치원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또 공무원하고 사립유치원 관련되는 분들하고 전문가들이 교육도 연수도 받아오고 또 지금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상시 그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뭐 1일부터 당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그 조금 유예 기간을 두고 가장 중요한 뭐 복무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4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겪어봤으니 예, 다시는 그런 거를 되풀어야 하지 않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 미리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6페이지 체육예술 건강과 과장님. 네, 복산초 관련해서 여론 변경 명시율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론 변경 이 시설 명시율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가스에서 급식시설 전기로 바꾸는 그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율이 됐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각 학교에 기존의 가스식을 전기식으로 이제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산초등학교에도 마찬가지 전기식으로 이제 그 급식실 여론을 변경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10월달에 2020년 10월에 중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복산초등학교 주택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그 업무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단가가 좀 많고 하니까 이 준공 기한이 좀 연장되고 이런 바람에 저희들이 그 중공검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한 2번 정도 중공검사 연기로 인해서 2023년으로 1억 1,400만 원 명시 이율이 발생되어서 명시 이율을 하고 나서 올해 4월달에 승인 완료 후에 이제 시설을 전액 다 집행해서 지금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저번에 본회산 때 우리 강당 설립하는 거. 네. 이 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좀 늦었지만 정부청에서 대형 투자를 함께 해주셨고요. 교육부에도 특교금을 저희들 신청해서 특교금을 29억 8원 올해 세입에 편성되어져서.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사등을 지을 때 왜 강당을 같이 안 짓고 이제 학교가 언제 개원하죠? 올해 아마 한 몇 월 달에 정확한 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중에 아마 완공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아니 학교가 개원한 지가 언젠가도 모르는 게 올해 중에 개원한다고 이래. 올해 9월달에 개교를 목표로 올해 9월달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저도 9월달에 개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중에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또 9월달에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또 거기서 또 운동도 하고 바깥에서 이제 운동 시설도 이용하고 하는데 또 공사가 또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또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학교를 저는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복산초등학교는 기부찬압 형식으로 학교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초에 다목적 강당이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시설을 뭐 설계를 하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었어요. 21년 8월 달쯤에 복산초등학교에서 신축공사 아니 그러니까 예. BTL로 했다 하면 처음부터 그거를 요즘 학교에 강당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어서 BTL에 하든지 아니면 없으면은 거기 만약에 BTL로 강당이 또 뭐 다 지을 수 없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그때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초의 출발 단계에서 저희 부서는 사실은 이게 학교를 예 맞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제초에 이제 강당이 설계되지 않다 보니까 주후에 저희들한테 이제 그 체육관을 신청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착오라도 이거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착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게 우리 재정 집행률이 97.8%로 이래 됐는데 이 정도면은 높은 수준이죠.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들이 재정 집행률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50억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50억을 받았고 22년에도 요번 결산 통해서 50억을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강대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래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의 학교에 보면은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뜨는 게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학교 일선에서는 정말 아우성입니다. 저도 저희들 작년에 들어와서 학교 현장에 나가 보면은 또 저희 지역구에도 나가 보면은 온 학교마다 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꼭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래 한 묶어서 우리 저희들 이래 한번 예산 짤 때 그때 한꺼번에 이래 하면은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면은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공감하고 해서 저희들 사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학교 현장 밀착형 현안 사업을 진행을 이제 한번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본 예산에 사실은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학교 기본 운영비에 많이 지원해서 학교 단위에서 자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 수집을 하는 게 맞는데 당초 예산이 그렇게 이제 많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정부 추경이라든지 2월금 이런 부분이 남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그 학교에서 의원님 지적대로 불편들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학교 단위에서 계획을 해서 협의가 된 학교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게 불편한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재정과하고 시설과하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매뉴얼도 만들어주고 해서 계약 관련 컨설팅, 그다음 사업 관리 컨설팅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아무튼 교육청에서 좀 통합 발주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이래 찌분찌분하다 보면은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일선 학교에서도 인력이 간단한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도 조금 더 신경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여건을 조성했다, 컨설팅을 하겠다, 배치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예방 교육을 하겠다, 역량 강화를 한다, 시스템 구축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익.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 그 다음에 노사하, 분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 몇 건이냐. 또는 미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안전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렇게 건수로 다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물론 제품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육을 몇 회 하기로 했으니까 몇 번 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무슨 결과가 있느냐. 그런 수라든가 프로테이지, 진학률이라든가 안전사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 성과 보고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2조 5천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뭘 내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했고요. 초등교육과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 요거 뭡니까? 결산 설명서에 보면 중임하고 경모교장 평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초등과. 예. 저희과에서 중임하고 공모교장 그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 공모 학교를 한 3개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22년도에 그 공모학교 2개 학교로 하다 보니까 그 학교로 내리는 그 심사 수당이라든지 일반 운영 경비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임하고 경모교장 평가는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그때 했습니까? 공모교장 같은 경우에는 2번을 하는데요. 그 임용된 2년째 하고 그다음에 최종에 4년째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초임 교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4년 해서 중임이 되면 또 4년, 8년간 교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등. 중등교육과정을 우리 위했습니다. 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교 배정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이율이 됐다던데 발생 원인이 뭡니까? 이율보다는 요거는 명시이율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명시이율이고 저희들이 고교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2월 말까지 이 고입 관련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일단 1, 2월에 써야 될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각자의 예산을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명시이율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작년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 초처럼 철두철미하게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데 문제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지금 직업교육복합센터 건립 예산이 계속 이율비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율비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설계 들어갔었거든요. 설계 완료가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금으로 8,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고 나머지 3억 6천만 원 정도는 1월 달에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급을 지금 했습니다. 다 완료됐는 겁니까? 예, 이제 설계는 완료돼가 지금 현재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기초해가지고 지금 공사 한참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 예술 쪽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영장 관련 생존 수영 관련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는 이제 정상화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만 5세 유아 중에서도 약 6개 개원 한 200명 정도가 또 생존 수영을 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조금 인원이 좀 적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되어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체킹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것에 준해서 우리 지금 범수 초등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관내 수영장 범서초등학교하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수심 깊이가 1m 80입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은 마땅치 않고요. 범서초등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물론 뭐 지자체의 유유 수영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과거보다는 또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끝나고 난 뒤 지금하고는 또 이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유아 부분도 한 200명 정도 늘어났을 때 그것이 전부 다 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시설로? 예, 일단 그 시설 수영장은 범서초등학교 포함해서 현재 관내 한 19개 수영장을 쓰는데요. 그중에 한 100개 학교가 운영합니다. 그럼 평균 한 5개 학교가 운영한다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범서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잘 살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생존 수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 부족한 수영장 시설은 이제 이동식 수영장이라고 학교에 직접 이제 설치를 한 수영장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 예술, 건강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네. 올 그 52회 전국 소년 초전에 저희들이 금, 은동으로 해서 한 54개 정도를 땄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전 선수도 547명. 네. 상당히 많이 했는데 1선에 우리 그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뭐 158페이지 보시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인락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별도의 수당 같은 게 이제 임금 협상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그 초과 근무를 하는 만큼 별도의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1회 우리 경북 할 때는 금메달이 8개고 이번에 52회 때는 17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운동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지대별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운동부 지도자 신분이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성과금을 지원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직종 전환이 되는 바람에 여타의 수당을 별도로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 저희들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포츠 중고고등학교가 지금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 요인도 있지 않나. 운동 지도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자기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열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니 조금은 방임 아닌 방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시체육회하고 같이 지금 현재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올해는 그 전국체전, 소년체전의 유공 지도자들 연수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학교 운동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거든. 저한테 별도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야기 끝나고 혹시 또 추가 질문사항 있으면 좀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등 교육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양성 및 패널리즘 교육 관련 민원보호 정치 이권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놀이 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23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회 2차 교육위원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